안녕하세요. 20세기 글로벌 패권의 중심에는 언제나 석유가 있었죠. 석유를 지배하는 나라와 기업이 세계 경제의 질서를 흔들었고 자원 부국들의 말 한마디에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곤 했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패권의 이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이례적인 분석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이 사우디의 아람코나 엑스모빌, 쉐브론 같은 글로벌 석유 메이저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커졌다라는 사실이죠. 20세기의 원유가 석유였다면 21세기 AI 시대의 진짜 원유는 바로 실리콘, 즉 반도체라는 점을 증명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셈이죠. 이 뜨거운 패권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 세계 AI 생태계를 호령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최근 의미심장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항 최고 경영자인데요.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컴퓨텍스 2026 개막을 앞두고 젠상 CEO가 오직 한국 기업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만찬 행사를 열었다고 하죠. 이름하여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라는 만찬인데요. 이 자리에서 그는 직접 소맥을 말아 대접하며 친근하게 다가서는가 하면 한국의 로보틱스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깜짝 발표까지 던졌죠. 급변하는 AI 반도체 시장, 그리고 그 시장의 최정점에 있는 기업의 수장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새로운 AI 시장의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오늘은 그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GTC 타이베이 2026과 컴퓨텍스 2026의 기조 연설에 있었죠. 무대에 오른 젠상 CEO는 전 세계 시선을 사로잡는 파격적인 선언을 연이어 쏟아내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엔비디아가 인텔과 AMD가 오랫동안 장악해온 전통적인 개인용 컴퓨터, 즉 PC 중앙 처리 장치인 CPU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라는 선언이었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합작해 만든 차세대 AI 노트북인 RTX 스파크와 두뇌 역할을 할 그레이스 블랙일 스파이크 CPU를 전격 공개했죠. 여기에 더해 연산 능력이 곧 수익이 되는 AI 팩토리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베라 루빈의 본격적인 양산 소식까지 알렸고요. 이런 놀라운 소식에서도 전 세계 테크 업계를 정말 놀라게 한 진짜 이벤트는 기존설 직후에 펼쳐졌는데요. 젠상 CEO가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한국에 내노라 하는 테크 기업 경영진을 대거 초청했고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라는 전례 없는 한국을 위한 단독 행사를 개최했다라는 거죠. 이 만찬 테이블에는 김재준 삼성전자 부사장이랑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 정세현 LG 사이언스파크 대표, 김유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 등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IT 동맹을 이끄는 핵심 주역들이 총 출동했다라고 하죠. 엔비디아가 특정 국가의 파트너 사만을 모아 이토록 대규모의 별도 행사를 연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2시간이 넘는 만찬 동안 젠상 CEO는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서울이 원한다면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전시회인 GTC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던졌죠. 특히 그는 한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핵심 열쇠로 로보틱스와 AI 팩토리를 꼽았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제조업 강국이며 인구 규모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진 나라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별도의 독대 자리를 갖고 향후 AI 미래 전략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논의한 등 한국과의 밀착 행보를 숨기지 않고 여과 없이 드러냈죠. 젠슨왕의 행보가 왜 지금 이렇게 충격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알려면 여러 가지 역사적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PC 시장부터 살펴보죠.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개인용 컴퓨터의 역사와 그 밑바닥에 흐르는 컴퓨팅 아키텍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컴퓨터 시장은 이른바 윈텔 동맹,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와 인텔의 x86 설계 방식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사용자가 자판을 두드리거나 마우스를 클릭해 명령을 내리면 CPU가 그 명령을 순차적으로 아주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이었죠. 이 전통적인 질서 속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는 그저 화려한 3D 게임 화면을 부드럽게 출력해주는 보조적인 부품에 불과했죠. 하지만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컴퓨터가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죠.
단순히 인간의 명령을 받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AI가 스스로 인간의 작업 맥락을 이해하고 추론하고 계획을 세워서 복잡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이른바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AI 에이전트는 기존의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연산 데이터를 필요로 하죠. 챗봇처럼 단순한 단답형 답변을 내놓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며 외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호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연산의 단인 토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텔과 AMD 중심의 X86 아키텍처는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기존의 CPU는 철저히 인간의 순차적인 명령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요구하는 대규모의 병렬 연산과 복잡한 추론 작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엔 덩치가 너무 무겁고 전력 소모가 극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ARM 기반의 베라 CPU인데요. 진상 CEO는 이걸 쉬운 비유로 예를 들었죠. 연산을 직접 수행하는 GPU가 화려한 연주를 펼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라면 이번에 공개된 베라 CPU는 그 연주자들이 제 타이밍에 최고의 성능을 내도록 무대 전체를 조율하는 지휘자라는 거죠. 베라 CPU는 엔비디아의 자체 올림푸스 코어 88개를 탑재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구조를 갖춰 기존 X86 CPU보다 작업 완료 속도를 1.8배나 올렸다라고 평가받죠. 결국 컴퓨터의 중심축이 CPU에서 GPU와 고성능 특화 CPU의 결합으로 이동하는 40년 만에 권력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만들 노트북의 성능은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공개한 이번 AI 노트북 RTX 스파크의 사용을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수치들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저전력 딩앱 통합 메모리 용량이 무려 128기가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고성능 노트북의 메모리가 보통 16기가에서 높아봐야 32기가바이트 수준인 걸 감안하면 무려 4배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용량을 갖고 있죠. 심지어 함께 공개된 초고성능 AI 슈퍼컴퓨터인 DGX 스테이션 4 윈도우에는 무려 748기가바이트의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죠. 이는 서버용으로만 쓰이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개인용 컴퓨터 기기에 장착한 최초의 사례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노트북 한대 굳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메모리 용량이 필요할까라고 말이죠. 답은 온디바이스 AI, 즉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내 노트북 안에서 대형 AI 모델을 직접 구동하기 위해서인데요. RTX 스파크는 무려 1200억 개의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를 가진 초거대 AI 모델을 로컬 환경에서 부드럽게 실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죠. 보안이 중요한 기업 문서 작업이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정리 같은 정교한 작업을 지연 시간 없이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기기 내부의 메모리 고속도로가 상상 이상으로 넓어야만 하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128GB를 구현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저전력 디램인 초당 9.6GB 속도의 16GB LPDDR5X 메모리가 8개나 고밀도로 장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죠. PC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의 절대량이 10배 이상 급증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죠. 여기에 더해 젠상 CEO는 하반기 출시될 차세대 AI 가속기 플랫폼 베라루빈이 이미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이 베라루빈의 핵심 심장부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의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가 탑재된다고 직접 언급까지 했고요.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HBM4 제품 검증과 평가가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실제 양산지 패키징에 긴밀하게 통합되고 있음을 명확히 선포한 거죠. 엔비디아가 이토록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는 속내는 명확하죠. 젠상이 언급한 에너지, 칩, 인프라, 모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AI 산업의 5단 케이크 전략, 즉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루기 위함인데요. 단순히 칩 설계를 넘어 인프라를 장악하고 자체 AI 모델인 네오트론과 개인용 PC 생태계까지 장착해 모든 AI 연산이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서만 굴러가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영토 확장은 글로벌 테크 지형도를 뒤흔들며 즉각적인 시장의 변동을 만들어내는데요. 엔비디아가 CPU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자마자 미국의 킬컴과 인텔, AMD의 주가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죠. 특히 온디바이스 AI PC칩 시장을 선점하려던 킬컴의 타격이 정말 컸는데요. 엔비디아가 강력한 GPU 성능과 쿠다라는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무기로 PC 시장까지 치고 들어오면서 기존 프로세서 강자들의 입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 먼저 알아챈 거죠. 반면 엔비디아의 이번 발표로 한국의 기업은 확실한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 기업을 넘어섰고 글로벌 AI 인프라를 지탱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축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고성능 AI PC의 등장으로 저전력 D램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베라 루빈의 양산으로 HBM4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 매출 성장은 한층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죠. 특히 시장에서 AI 메모리 리더십을 공고히 한 SK하이닉스가 최근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다는 소식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재미있는 점은 한국 기업들의 행보가 단순히 엔비디아 동맹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가 미국의 대표적인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의 대규모 투자 라운드에 동시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엔트로픽은 최근 9,6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오픈 AI의 8,520억 달러를 넘어설 만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AI 시장의 핫한 기업 중 하나죠.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생산형 기업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죠. AI 기업의 생존은 결국 이를 안정적으로 돌려줄 컴퓨팅 인프라와 메모리 공급망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달렸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엔트로피카의 밀착을 통해 향후 고성능 메모리 공급은 물론 자체 AI 칩 설계나 첨단 파운드리 공정 서플라이 체인까지 통째로 확보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 문을 확보하기 위함이죠. 동시에 국내 IT 생태계의 변화도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번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 서밋에서 엔비디아의 개방형 대규모 언어 모델 기술인 네모트론 3를 활용해 자사의 하이퍼클로바 X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더 나아가 각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소버린 AI 모델 구축과 대규모 AI 팩토리 사업을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지난 3월에는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활용해 서울 전역의 실제 도로와 공간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한 서울 월드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죠. SK텔레콤 역시 엔비디아의 3D 가상 설계 플랫폼 옴니버스를 활용해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등 국내 산업 전반이 엔비디아가 깔아놓은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의 생태계 위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 형국이죠. 젠스상 CEO가 대만에서 한국 기업인들을 모아 소맥을 말며 깊은 신뢰를 보낸 것은 결코 단순한 비즈니스 쇼맨십이 아니죠.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설계 능력을 갖추고 CPU와 PC 시장을 독식하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메모리가 없다면 그리고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로보틱스 기술과 네이버 같은 풀스택 고도화 플랫폼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AI 제공 역시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AI는 막연히 막대한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비용의 단계를 지나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수익을 거두는 진정한 상용화 단계, 즉 AI 팩토리 시대로 진입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산업의 권력은 과거의 오일 파워에서 실리콘 파워로 이동하고 있고요. 이 위대한 대전환 시기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쁜 일인데요. 격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뉴스 너머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